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말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 반대로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휘청거리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이 깊어지고 누군가의 평가에 하루가 흔들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다질 줄 알고 어떤 이는 성찰 없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간단하면서도 인생을 바꾸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5.13 성오신. 나는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성찰한다. 성찰은 도덕적인 반성만이 아니라 오늘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삶의 방향 조절 장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문장이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자는 삼성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하루에 3번을 숫자적으로 의미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를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논어에서는 그 세 항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인모의 불충호. 남의 일을 맡아 충실히 했는가? 여붕우교의 불신호. 친구와 사귐에 성실했는가? 전불습호.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재미있게도 이 3가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의 태도, 사람과의 관계, 삶의 실천. 공자는 자기 성찰의 기준을 이 3가지 축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일 관계,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매일 이 3가지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성찰은 곧 삶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 증삼은 삼성오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증삼은 젊을 때부터 나 자신이 오늘 하루에 욕심을 부리진 않았는가? 누군가를 속이진 않았는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겼는가? 이런 질문을 매일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증삼의 아버지가 이웃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증삼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들썩했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증삼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 3번 나를 돌아보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웃들은 그의 평소 성품을 떠올리며 금세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찰은 결국 타인의 판단보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주는 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규칙적인 삶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루틴을 거의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는데 그 루틴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칸트는 매일 새벽 4시, 어둠이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은 그 시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전날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반성의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반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나는 누군가에게 무례하지 않았는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진 않았는가?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가? 이처럼 매우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질문들이 그의 철학과 삶을 치열하게 유지해준 힘이었습니다. 칸트는 기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찰이 없는 하루는 살아있는 하루가 아니다. 그는 지식을 연구하는 철학자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다듬는 실천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매일 자신을 돌아보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흐트러지고 감정에 흔들리고 때로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발을 내딛게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철학보다 자기 삶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찰을 통해 하루의 균형을 맞추고 그 균형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칸트가 말한 성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일관된 삶을 본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철학이 아닌 그의 태도 때문에 존중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하루를 성찰하며 살았다면 우리 인생의 평온과 단단함도 바로 이 작은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까지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중심에서 밀어내고 마음의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찰의 습관입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즉시 남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합니다. 이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능력 4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찰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오판합니다. 화를 낸 뒤 후회하고 말을 뱉은 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성찰하는 사람은 감정이 높아질수록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잃는 건 무엇이고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작은 질문이 큰 감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둘째, 성찰은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다. 많은 관계가 사소한 오해와 상처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찰하는 사람은 상대가 틀렸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말, 행동, 태도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은 아닌가? 내 표현이 상대에게 실수로 다가간 것은 아닐까? 이 태도 하나만으로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성찰은 방향을 바로잡는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성찰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찰하는 사람은 틀린 길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고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경험보다 더 강력합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찰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다. 성찰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내 안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찰하는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바로 세워온 사람에게는 그 어떤 흔들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결코 작은 습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바꾸는 가장 단단한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큰 목표를 세우고 큰 사건을 통해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말합니다. 나는 큰 일을 통해 나를 바꾸지 않는다. 작은 성찰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나를 바로 세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찰은 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번 돌아보는 사람과 3번 돌아보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가 납니다. 작은 실수도 바로잡히고 감정의 흐름도 제어되고 인간관계의 어긋남도 금세 복구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성찰 없는 삶은 마치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지 않는 비행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크게 벗어나 있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성찰은 바로 이 미세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찰은 더욱 귀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관성이 강해지고 고집이 굳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 3번의 성찰은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생각을 다시 정직하게 하며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배움을 이어가고 마음을 비우며 자신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하루 3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짧은 질문. 그러나 그 질문은 인생을 단단하게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